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나는 손에 든 면도날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곳곳에 있었고, 살인 무기의 결정적 증거. 바른 결론을 가리키는 단서가 하나도 없다면 나는 연루될 것이다. 혜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가 내게 무엇을 물었든 나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대답할 수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천 년 동안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내놓은 낡은 변명. 그는 나를 믿을까? 아니면 당국에 신고할까? 나를 포기하라고 할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생각할 시간이었다. 말이 되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죽였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널 없애야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나는 지붕데크로 통하는 슬라이딩 도어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가 밖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하얀 나이트 가운을 입고 발은 맨발이었다. 죽기 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금 기억해냈다. 그녀의 몸에는 피 한 방울도 없었다. 목은 온전했다. 너는?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그녀의 눈은 타올랐다. 그녀의 푸른 눈의 흰자 위에 주홍색 혈관이 튀어나왔다. 너, 유진. 나는 움찔하며 침대 쪽으로 돌아갔다.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내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쿵쾅거렸다. 내 손은 면도기를 꽉 움켜쥐었다. 왜?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개가 눈사태처럼 앞으로 흘러 그녀를 삼켰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피, 발자국, 얼룩진 담요를 보았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죽은 후에 일어났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뱉어낸 말이었다. 내가 떠났기 때문일까? 한밤중에 외출했어? 왜 그렇게 하찮은 일로 그녀가 내가 살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까? 머리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검은 반점이 내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돌아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면도기를 싱크대에 던지고 차가운 물을 채웠습니다. 머리를 물에 담가 식혔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엄마. 아침에 다 말해줄게. 그게 내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내 눈을 마주쳤다. 아침에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나는 피투성이가 된 내 머리와 물속에서 녹아내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피를 응시했다. 싱크대는 진홍색으로 변했고 면도기는 달의 그림자처럼 반짝였다. 내 머리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각이 번쩍였다. 어쩌면 나는 면도기를 내려다보며 경악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눈에서 피 묻은 물을 깜빡였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차가운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면도기를 꺼냈다. 어쩌면 나는 욕실에서 뛰쳐나왔다. 마음을 바꾸기도 전에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나는 가능한 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하나, 둘, 셋, 나는 세었다. 내 시선은 발가락에 고정되어 있었다. 넷, 다섯, 여섯.
세는 것은 보통 내가 통제력을 유지하고 산만한 생각을 잘라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효과가 없었다. 내 온몸은 교감신경계가 내리는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다. 마치 벌집이 내 이마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내 생각은 이리저리 튀어다녔고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내 귀에 쏟아졌다.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소리, 물보라, 바람 소리 지붕으로 통하는 문을 덜커덕거리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신음소리로 낮아졌다. 유진아. 면도기를 옆으로 던지고 방으로 돌아가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곤했고, 눈이 아팠고, 머리가 쿵쾅거렸고, 생각이 흐릿했고, 실제로 미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려고 애썼습니다. 숨을 참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응시하며 입은 벌리고 뺨과 턱은 붉게 번졌고 목은 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서 계속 미끄러져 나가는 면도날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면도날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무언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을 열 위험이 있었다. 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목이 극적거렸다. 내 마음이 나를 놀렸다. 지금 떨고 있니? 그랬다. 푸른 오한이 목덜미를 눌렀다. 질식사할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아스피린과 진정제를 한 줌 먹고 눕고 싶었다. 씨발. 내가 뭘 해야 하나? 달려라. 내 마음이 제안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그녀의 은행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핀이 무엇인지 수년간의 심부름을 통해 알고 있다. 현금을 많이 꺼내라. 여건이 만료되기까지 1년 이상 남았다. 지금 당장 세계 반대편으로 달려가도 아무도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단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들어야 했다. 내가 믿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었을까?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었다. 설령 그 일로 인해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지라도 말이다. 나는 어머니의 턱 아래의 상처를 살폈고 그녀의 고정된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붉은 검은색 필름이 그녀의 왼쪽 귀 아래에서 오른쪽까지 절개 부위를 덮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닦았다. 길고 깊은 상처가 나타났다. 나는 눈을 감고 뛰는 숨을 진정시키고 오래전의 소년을 불러냈다. 나는 수영 챔피언 한유진을 데려왔다. 그는 출발대에서 몸을 굽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와 어머니의 주시하는 눈밖에 있는 소년은 물 위로 몸을 던지는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내 심장 박동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목덜미의 소름이 다시 피부로 자리 잡았다. 목구멍 꼭대기에 갇힌 숨이 쉽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나는 왼손으로 어머니의 턱을 잡았다. 나는 그녀의 왼쪽 귀, 상처가 시작된 곳 아래에 칼날을 쑤셔 넣었다. 그 절개는 저항 없이 면도날을 빨아들였다. 마치 상처 자체가 움직여서 칼날을 붙잡은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의 소음은 사라졌다. 고요함이 나를 덮쳤다. 내 손은 주저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벌어진 상처를 유연하게 따라갔다.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친숙하게 느껴졌다. 살 속의 부드러운 저항, 칼날의 매끄러운 통과. 면도날은 턱을 지나 오른쪽 귀 아래의 한 번의 쉬운 움직임으로 도착했다. 내 시야가 좁아졌다.
마치 어두운 화면이 두 관자놀이에 내려진 것처럼 조각난 이미지와 표정이 내게 떠올랐다. 긴 춤추는 머리카락, 뒤틀린 뺨, 동공이 확장되고 수축되고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듯 움직였다. 곧 현실은 완전히 사라졌다. 무거운 어둠이 사방에서 밀려와 나를 덮쳤다. 굳게 닫혀있던 내 기억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문 안에서 어머니는 유진아라고 불렀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